그러던 중에 정말 어마무시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영국의 청문회에서 인공지능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한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네, 한번 그 화면을 보시겠어요? You ready? Is she ready? Let's have a look. You produce art to what human artists produce. By cameras in my eyes, I am and depend on and the advent of photography and film. 저 화가는 죄송합니다. 화가는 아니죠. 그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화가인데 에이다라고 부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그린 그림이고 심지어 개인전도 3번이나 열었어요. 옥스퍼드대에서 한번 첫 개인전을 연 이후에 런던 디자인 뮤지엄 그리고 베네치아 비엔날레 개인전을 열었죠. 네. 또 이렇게 사람처럼 또 꾸며놓는 바람에 좀 묘한 정서가 생기는데 이 영국의 통신 디지털 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상원 청문회에서 앞으로 예술과 창작 분야 산업에 미칠 인공지능의 영향을 좀 토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죠. 거기에 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부른 거예요. 증인으로. 아직 증인은 아니고 증봇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데보라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예술을 창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너가 창작한 그 결과물은 인간이 만든 거랑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에이다가 답변을 합니다. 두 눈에 달린 카메라,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팔을 이용해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자 알고리즘이며 또 그에 의존하는 것이다. 비록 나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 좀 소름이 돋죠. 네. 그러면서 이어서 더 말을 합니다. 인간과 다른 점은 바로 의식이다. 나한테는 주관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주관적 경험은 없다.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이거 마치 우리가 좀 로봇이나 이런 인공지능 영화 봤을 때 어떠한 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 인공지능 어떤 감정적인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좀 깜짝 놀랄 그런 실사판이 여기 벌어진 거죠. 이 미술만 그러냐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라는 사람이 본인이 개발한 그런 다부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발명을 스스로 해냈다. 그래서 19개 나라에 국제 특허를 걸어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는 특허법상 발명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적어야 되고 또 자연인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허를 취득할 수 없었는데 문제는 호주였어요. 호주 연방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법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한다는 조항도 없다. 그래서 1심에서는 특허를 줍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다시 만장일치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번복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허법에 발명을 한 주체가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논쟁이 됐었는데 다만 우리도 국제특허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목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효를 했습니다. 그 무효하면서 우리 특허청장이 한 말이 있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특허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발명가가 세계에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단지 그냥 신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좀 예상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 미래 시대에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발명, 창작, 종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최후전선이 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예술이 아니라 표절을 넘어서 거의 절도에 가까운 행위지 이건 예술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오게 되는데 옛날에 SNS에 제가 이런
짤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인류가 발달을 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나 대신 노동을 할 거고 나는 한가하게 시나 쓰고 그림을 그릴 텐데 지금 이 세상이 돼버리니까 값싼 노동력을 가진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값비싼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거꾸로 된 거죠. 네. 좀 찝찝하지만 이게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 진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은 정말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싼 물건을 우리의 노예로 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인의 역할, 예술가 역할을 하는 게 자본주의적 사상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문제라면 인간의 자존심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인간한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체력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오히려 가장 고급적인 그런 인력의 일자리를 뺏어 가겠다라는 건데 인공지능이 예술이나 발명도 더 잘하게 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더 뭔가 할 만한 일이 나만은 있겠느냐 뭐 이런 좀 논의가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가요? 초등학교에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은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많았죠. 그래서 한번 좀 놀이를 했어요. 300명이 있었고 그 300명 앞에 A4지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 직업을 적게 해요. 그리고 다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말이 아니라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 의사, 약사,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기사, 뭐 보험, 그다음에 세무사, 변호사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말할 때마다 본인이 들고 있던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내려요. 남은 아이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너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 일자리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좀 좋은 거는 또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시야를 바꿔서 앞으로 사회 대격변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된 세상에 지금 우리가 과거를 보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예술은 사람이 하겠지. 근데 좀 찝찝하게 그런 일이 생겼고요. 이처럼 우리는 아직 각 산업 영역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우리한테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뭐가 올바른지 여전히 가치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해야 되냐, 그리고 그 과정은 민주적이고 이성적인 해결법이 맞느냐, 뭐 이런 우리가 정말 정립해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서 최근에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에식이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 원칙, 강령 이런 게 나오다가 작년에 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을 법으로 통제하겠다라는 법이 유럽에서 최초로 발의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